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고 그래서 지방마다 한국 학교가 다 있어서 한글도 가르치고 한국 역사,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한국 문화를 수호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국 문화가 미국 문화보다 더 우수하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고려자기가 인류 역사상에서 아주 우수한 자기고 또 한글이 이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문자다. 사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한글이 이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문자라 그건 아주 맞는 말입니다. 또 윤리도덕이 한국은 윤리도덕 동양 전체가 윤리도덕이 대단히 우수한데 미국이나 일반 서양 사람들은 윤리도덕이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데 부모는 조그마한 집에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은 자식들이 부모를 별로이 도와주지를 않는다. 어떻게 인륜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도덕적으로 이거는 아주 나쁜 문화다. 또 길바닥에서 남녀가 키스를 한다. 그런 엄탕한 사회가 어디 있느냐? 심지어는 부부끼리만 키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자의 남편과도 키스를 한다.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의 예의라고 한다. 그거는 아주 엄탕한 일이다. 미국 문화와 서양 문화는 아주 저질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인종이 어떠한 특정한 인종이 미국에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830년대에서 1880년대 여기에 보면은 독일 이민들이 미국에 온 전체 이민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에도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제일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경제적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의 인종적인 우월감은 대단히 강했습니다. 새로 건설된 독일 제국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독일 문화는 미국 문화, 말하자면 영국 문화죠. 그 당시에는 미국 문화가 별로 발전 안 됐다니까 영국 문화보다 훨씬 우수하다. 그래서 excuse me.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미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동화 운동이 생겼던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독일 이민들은 많은 문화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또 역사 공부도 하고 음악, 연극, 신문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 활동을 미국에 있는 독일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1880년대 독일어 신문이 미국에 있는 모든 외국어 신문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이민들이 한국어 신문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방에서도 처음에는 동아일보를 한국에 있는 동아일보를 가지고 와서 발간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경영이 잘 되질 않아서 그것이 조선일보로 됐다가 국민일보로 됐다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변해서 지금은 한국일보로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주간지가 몇 가지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의 문화 활동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독일어 신문은 모든 외국어 신문의 80%를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처음 이민 와서 주로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 차츰차츰 2세들이 대도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미국 교회에 잔 이센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가족도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촌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게 농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자기도 somebody가 되어 보겠다고 I want to be somebody. 그래서 somebody가 되어 보겠다고 도시로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도시 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농촌에 있을 때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네 전체가 독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사용했는데 그래도 영어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영어 교사를 한 사람 초빙해서 아이들이 전부 영어를 배웠는데 그것도 영국 사람이 아니고 어떤 다른 외국 사람이 와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영어를 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도 이제 2세, 3세가 되면은 차츰차츰 다 대도시로 나왔는데 대도시로 나온 사람들 중에 디오도라 드라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카고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1871년에 나서 1945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신문 기자를 했는데 사회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사회부 신문 기자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소설가로서 미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시스터 캐리
1900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시스터 캐리라는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1925년에 An American Tragedy라고 하는 미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 두 소설이 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고, 시스터 캐리는 그 영화화가 돼서 제가 이 영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An American Tragedy도 아마 영화화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영화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은 말년에 미국 공산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차츰차츰 이제 도시로 나와서 이제 도시 생활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이민들은 아주 인종적인 우월감이 강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동화 운동을 하면서도 이민 생활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반동화 운동을 하면서도 자연적으로 동화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라고 해도 그냥 몇십 년 전입니다만은 필라델피아 이제 북쪽 노스 이스트 필라델피아 쪽으로 다니보면은 독일 사람들이 하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 2부 예배를 보고 있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그게 광고판에 보면은 아침 몇 시에는 독일어 예배를 드리고 또 몇 시에는 영어 예배를 드린다, 그런 광고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 사람들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반동화 운동을 했지만은 자연히 이제 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이 독일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문화 하면서 미국 문화에 그렇게 흡수되려고 하질 않고 동화되려고 하질 않고, 말하자면 반동화 운동의 경향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도 어차피는 다 미국 문화의 동화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미국 시민으로서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